사람들이 식물을 보면 어린아이가 돼요. 진짜 연세 많은 할머니부터 요만한 애하고 다 똑같아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면서 식물은 같은 이름이지만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처음 식물 들일 때 이렇게까지 많아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식물을 하나둘씩 들이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다른 종도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되게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소한의 우림을 가꾸는 사람 최소우림입니다. 유튜브 채널로 인테리어랑 식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본업으로는 세트 스타일링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실내 가드닝을 하고 있는 제니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가드너 서혜란입니다. 식물 키운 지는 이제 한 6년 차 정도가 됐고, 처음 식물 들인 계기는 사실 식물보다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 사는 동안은 내 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식물도 하나둘씩 들이게 됐습니다. 주방에는 연필 선인장을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실내에는 립살리스 종 위주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천남성과 관엽식물 위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집을 구할 때 채광이랑 통풍이 잘 되는 집을 찾다가 마치 베란다까지 있길래 바로 계약을 했는데, 베란다에는 아무래도 좀 생장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식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과실수나 식용 잎채소, 그리고 꽃들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 베란다에서 정식으로 키우기 시작한 지는 10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항상 꽃이 피면 어머니가 그 앞에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분꽃이 피면 분꽃으로 이렇게 귀걸이도 만들어서 꾸며주시고 하셨거든요. 정원이 있는 집에서 나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아요. 제 베란다 정원에는 대부분 고사리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고사리가 대품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해잉식물은 대부분 이제 립살리스 종류인데요. 립살리스도 이제 하나둘 잘 키우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종류가 다 됐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씨앗으로 파종하는 걸 좋아해서 씨앗부터 키운 식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따가 그것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4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식물을 가까이 한 시기는. 네. 결혼을 하고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베란다에다가 하나둘씩 화분을 놓기 시작했어요. 제라늄 화분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해양식물이 없었을 때거든요. 저희 언니가 미국에 갔다 오면서 그 부피가 나가는 바스켓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저희가 꽃을 심어서 매달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러다 베란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밑에도 놓고 위에도 걸고 밖에도 걸고 그렇게 키우게 되면서 식물하고 완전히 친해졌죠. 작업을 일을 한 지는 지금 20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한 18년, 17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식물들하고 눈을 맞추는 거죠.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얘 상태가 어떤지. 매일 봐도 매일이 달라요. 얘네들 얼굴 표정이. 그래서 얘가 뭐 물이 필요하든지 비료가 필요하든지 뭐 병충해가 생겼다든지 그런 거 확인을 하고, 또 여기 이렇게 가끔 다니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나갈 때 다시 또 한 번 봐주고. 예.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무조건 이제 베란다로 나와서 날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창문을 여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제가 물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식물이 거의 300여 가지가 있지만 거의 매일 물을 주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짧게는 뭐 10분, 길게는 30분 정도를 매일 순찰을 하면서 매일 물을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식물 물 주는 게 아직도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드닝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도 물 주는 게 아직도 매일매일 너무 재밌어요. 무조건 서큘레이터를 저는 양쪽으로 틀고 토분 쪽으로 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빠지지 않고 5시간씩 무조건 양쪽으로 틀어주고 있어요.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건조한 관심이 최고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물 줄 상태인지 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루틴이 있다 정도? 이게 불멍이나 물멍처럼 식멍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식멍 할 때 애정을 되게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식물을 관리할 때는 사실 막 깊게 생각 없이 그냥 그 자체에 몰입을 하는 편이고, 가만히 식물 이렇게 쳐다볼 때 저희가 살다 보면은 좀 실수도 하고 하루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그래도 뭔가는 내가 잘 해내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좀 위안을 얻는 그 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빛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려나를 씨앗부터 키운 걸로 이제 워낙 알려지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식목일 기념으로 노란색 한려나를 새로 들였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씨앗을 받아서 계속 대를 이어갈 거라 요즘 제일 관심 가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고 오래 잘 키우고 싶은 식물은 바로 여기 아디안텀이라는 식물인데요. 고사리 종류예요. 근데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키운 거는 저도 보지 못했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가장 크게 오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식물은 괴근 식물이라고 이렇게 아프리카 식물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식물 이름이 구감룡이라는 거예요. 구감룡. 지금 한 7, 8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파는 거는 요만한 뿌리에 정말 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밖에 없는데, 그거는 완전히 덩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이 사신다고 하면 전 그거는 못 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식물을 들여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장 처음 데려온 게 금귤나무거든요. 어렸을 때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 책을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 꼬마 제제가 다소 상대적으로 조금은 왜소했던 라임 오렌지 나무랑 같이 교감하는 모습을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식물을 키우면 좀 작은 금귤나무를 하나 키우고 싶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 식물 들일 때 저희 집이 북향이었어서 과실수를 실내에서 키우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고 야외 공간이 생겨서 금귤나무를 밖에 내놓았더니 되게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여줘서 되게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 가드너의 매력은요, 항상 하는 일이 처음 하는 일 같아요.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일을 할 때마다 나도 설레고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게 가드너들의 힘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예. 제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그 춘천에 있는 어느 카페인데 정사각형의 400평 맨땅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제가 뭐 3D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분이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더니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제안서를 받았는데 이 제안서에 가장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선택을 자기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400평짜리 정원을 하면서 구조물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자작나무를 100그루를 심어서 산책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게 너무나 큰 공부가 됐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아요. 제 모토는 흔둥이를 귀하게 키운다 해서 이제 흔한 식물 위주로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희귀 식물보다는 할머니 가드닝이라는 주제로 그냥 흔하지만 자세히 보면 예쁜 식물을 위주로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농장에서 막 예쁘게 있는 애들보다는 저는 이제 잘 팔리지 않는 뭐 수영이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휘어져서 오래된 식물 위주로 데려오거든요. 구석에서 이제 예쁨 받지 못한 애들을, 그런 애들을 저는 귀하게 키우는 그게 가장 재밌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식물을 드릴 때는 이 식물을 배치할 공간이 있는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처음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신나서 눈에 보이는 마음에 드는 식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집어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천천히 초록별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데려갈 자리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저희 집 환경 조건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인가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특히 햇빛이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큰 편인데요. 시간대별로 창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이 벽의 어느 부분에 묻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식물을 좀 배치합니다. 식물이 되게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력이 굉장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놀라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간 자체에 되게 많은 활력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도 식물을 일단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이어올 수도 있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다 너무 숲 같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럴 때마다 참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은 여기 지나가시면서 일부러 여기를 보고 가려고 버스를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여기를 가요. 저 앞으로 가면 빠른데 돌아가면서 여기를 매일 보고 가요. 이런 콘크리트로 가득한 이런 길에서 잠시나마 머물면서 마음도 몸도 편안할 수 있는 단 몇 분이라도 제공해드리고 싶은, 그래서 식물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위안을 준다고 생각해요. 집안에 이렇게 내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나만의 온전한 휴식처를 만드는 일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베란다에 나와 있으면 하루 중에 쉼표를 찍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베란다 정원을 꼭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정원이라는 거는 나무를 심고 화분을 놓지 않아도 공원이나 식물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그거를 보는 순간 내 마음 안에 내 정원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잠깐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도 저는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 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안에서도 오렌지 나무 하나, 뭐 올리브 나무 하나, 그런 거 하나 놓고 거기서 내가 위안을 갖는다면 그게 정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에게 식물이란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식물을 키우는 사람으로 설명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취향은 현재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취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계속 더 오랫동안 잘하고 좋아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취향이 반영된 책상을 갖고 싶어서 부품을 하나하나 다 따로 구해서 조합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토분과 그림과 뭐 자수로 할까요? 몰라요. 저는 취향이 자연스러움 속에서 친근함 속에서 더 멋스러운 거, 눈에 낯익은 거, 그런 편안함 이런 게 취향인 것 같아요. 물건은 앤틱한 거요. 오래 쓴 거, 손때 묻은 지갑, 손때 묻은 가구, 오래된 커피잔 그런 게 저는 좋아요. 사람도 그렇고. 네. 사장님, 손님 오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